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지키고 습관처럼 행하는 지금껏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많은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꾸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분명히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운이 들어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변해갈 것이고, 또한 이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재미가 생겨날 것이고, 물론 이로 인해서 운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운의 선순환입니다. 우리의 풍수학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는 말, 행동, 표정,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정, 깔끔함과 행복 이런 모든 삶에서 즐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말, 표정 모든 이런 것들이 밝고 활기차게 변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은 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은호입니다. 자, 이제 부자가 되는 거실의 풍수와 꼭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나는 생기가 있는 화초와 나무입니다. 부잣집의 거실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나는 생기가 있는 나무나 화초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기가 넘쳐나지요. 거실 모서리 창가에 가장 큰 화초가 있고요. 탁자 테이블에 작은 꽃나무나 꽃들이 있습니다. 네, 이는 집안의 품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의 안정과 생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단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실의 크기에 맞게, 집의 크기에 맞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화초나 꽃은 보통 실내의 넓이 10평당 하나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34평 정도에 살고 있다면 3개나 4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30평 미만의 집이라면 2-3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안에 있는 꽃나무나 꽃을 합친 개수입니다. 이것보다 많다면 집안에 양기운이 넘치는 것이니까 가정의 안정은 어려워지고요. 또한 이것보다 작다면 음기가 넘쳐날 것이니까 이 가정의 활기가 부족하게 되겠지요. 물론 이 꽃들은 잘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기 역시 넘쳐야 합니다. 또한 이 영역 역시 부족해서는 안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가족들의 화목을 다지는 가족 사진입니다. 이 가족 사진은 이 집안의 명예운과 화목운을 높이는데 최고의 소품입니다. 제가 지금껏 수많은 부잣집을 방문을 해 보았는데요. 이 가족 사진이 멋지게 걸려 있지 않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거실에 두어야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고요. 물론 가장 넓은 벽면에 걸려 있어야 하고, 그 높이는 어른의 키를 기준으로 하여서 약 30도 정도 위쪽에 올려 걸어 두시면 됩니다. 네, 이는 이 집안의 명예운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현관에 들어와서는 정면에 TV를 놓아 두시는데요. 원래 이곳에 가족 사진을 놓아두는 가장 좋은 장소고요. 그 맞은편에 TV를 두는 것이 최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소파입니다. 소파의 개수는 가족의 수보다 1-2개 많은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 거실을 둘러싸도록 배치를 해 두었는데, 네, 이는 원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둘러싼다는 것은 원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편리를 위해서 소파를 일자로 배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2명이나 3명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일 가족들이 많으시다면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겠죠. 꼭 명심을 하세요. 부잣집은 반드시 소파를 마주보도록 배치를 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또한 소파에 놓아두는 쿠션은 가능하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이 소파를 과거의 풍수하게 비유를 한다면 방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방석에 누워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소파를 누우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대의 사회는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도 맞습니다. 쉬고 싶죠. 하지만 집안에 누울 곳은 꼭 침실이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자주 눕는다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아주 해롭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열장입니다.
거실은 명예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가정에 모두 명예로운 것들이 다 모여 있어야 하는 곳이 거실입니다. 자녀들이 받은 상장이나 상패, 부모님들이 받은 상장이나 상패, 이 모든 것들이 거실에 전시하는 것이 최고의 풍수 인테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장 상패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이 거실에 전시가 안 된다면 충분히 집안이 넓어서 따로 이 전시해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물론 그곳에 전시해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거실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부잣집에 들어가 보면 모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돈과 관계되는 액자와 그림입니다. 부잣집은 하나같이 이미지가 좋은 그림과 돈, 성공, 화목, 번영과 관계되는 액자들과 그림들을 걸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란스럽거나 균형이 잡히지 않았거나 공포스러운 그림이나 액자들은 걸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이 거실 크기에 맞도록 걸어야 하고요. 아무리 그 그림이 명화라고 하더라도 꼭 우리 가족의 기운이 맞는 그림을 걸어두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청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원칙적인 것을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부자들은 일을 하는 분들이 청소를 다 한다고 말입니다. 네, 그분들은 이미 부자가 되기 전에 아주 청결했고 이 더러운 물건들을 멀리 했기에 그러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열정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워서 일하는 분들을 따로 두고 청소를 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청결을 하지 않는 부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집안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성공을 만들고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랑과 의지를 담아내는 소품입니다. 부자들의 거실에는 반드시 본인의 의지를 담는 물건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의 화목을 의미하는 물건을 반드시 둔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사진일 수도, 그림일 수도, 책일 수도, 물건일 수도, 또한 자신의 꿈을 나타내는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 의지를 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들은 가족의 화목이 부를 만드는 가족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이를 상징하는 것을 꼭 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네, 바로 이 거실에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거실에 오래 머물지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앞서와 같이 부자들은 반드시 있는 것이며 이들은 이를 자신의 무엇이기에 심어 넣어서 항상 자신의 행동이 성공을 위한, 성취를 위한 행동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풍수법을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들의 마음을 명심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변해 갈 것이고 여러분들 역시 어느 순간 운의 선순환에 올라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